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설명할 건데요. 이걸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면 좀 계산이 쉬워집니다. 뭐냐면 곱셈에는 교한 법칙이 있어요. 자, 곱셈에는 교한 법칙. 한번 적어볼까요? 교한 법칙. 이 교한 법칙, 연산 법칙은 사실은 중학교 가서나 배우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환 법칙은 교환이란 말이 서로 위치를 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2 곱하기 3이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3 곱하기 2를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거를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 불러요. 이 교환 법칙은 곱셈과 덧셈에 대해 성립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소수 곱하기 자연수와 값이 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계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교환 법칙을 이해하면 순서를 바꾸어 곱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를 아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사실은 다 끝난 거죠. 왜냐하면 2 곱하기 15나 여기서 2 곱하기 15인데요.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2 곱하기 1.5나 1.5 곱하기 2나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소수 곱하기 자연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연수와 소수를 곱하되 두 자연수의 곱셈처럼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2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30이 되죠. 이렇게 자연수의 곱셈을 한 다음에 곱하는 수가 소수점 한 자리야. 그러면 곱한 결과도 소수점 한 자리가 되도록 0 앞에 소수점을 찍어주고요. 보통 오른쪽 끝자리가 모두 0인 경우는 0을 안 써줘요. 그냥 3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자연수의 곱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이 성립하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3 곱하기 21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분의 21이요. 그렇죠. 3 곱하기 21은 얼마예요? 13이요. 그렇죠. 자, 이런데 분모가 10이니까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로 나타내면 이요. 오케이 6.3. 그래서 3 곱하기 21 자연수의 곱셈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찍는 것과 동일하다. 한 자리. 자, 두 번째 2번을 한번 해볼까요? 2번 6 곱하기 0.7은 10분의 7이요. 그리고 7이요. 그렇죠. 분자가 6 곱하기 7 6 곱하기 7은 40이요. 42. 자, 근데 10분의 40이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4점이요. 그렇죠. 4.2.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 곱하기 7, 6, 7에 42를 한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를 맞춰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3번과 3번을 풀어볼 건데 이게 사실은 위쪽에 큰 수를 쓰는 게 좀 계산이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풀어도 되고 좀 이게 귀찮으면 3.6 곱하기 7로 계산해도 돼요. 결과는 같습니다. 음, 자, 해볼까요? 6, 7에 40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 3 21이요. 이렇게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 그러니까 23.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4 곱하기 4.3이에요. 이건 34 곱하기 43으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계산해보자. 24.6이요. 응? 24점이요? 34 곱하기 3은 102, 그 다음에 34 곱하기 4는 136, 그래서 1462. 네. 괜찮아요. 계산 실수는 괜찮아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몇 자리예요? 한 자리요. 그렇지, 한 자리야. 그래서 결과도 한 자리야 돼요. 음, 그러면 이 앞에 소수점을 찍으니까 146.2. 자, 자연수의 곱셈을 한 다음에 그냥 소수점을 무시하고 자연수의 곱을 하세요. 자연수 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점을 찍으면 됩니다. 네. 자, 보자. 오케이. 두 자릿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디귿 한번 해볼까요? 디귿. 자, 이것도 세로 곱셈. 15 곱하기 3.6. 자, 곱셈을 해보자. 자, 같이 해볼까요? 54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5, 6 얼마예요? 5 곱하기 6은 10이요. 30. 자, 3은 앞으로 내고 6, 1은 얼마예요? 2요. 3을 더하니까 90이 되네요. 그죠? 자, 네. 이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과 5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45요. 15. 한 자리 앞으로 가고 3일은 3, 3일은 3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앞에 4를 더하면 돼요. 1 더하기 3. 자, 그래서 0, 4, 5, 540. 15 곱하기 36. 자, 두 자릿수 곱하기를 한번 몇 개만 연습해 보면 돼요. 자릿수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몇 자리예요? 한 한 자리. 자리요. 그래서 결과도 한 자리야 되는데 오른쪽 그 0 앞에 소수점을 찍은 다음에 오른쪽 끝자리가 0이면 안 써줘요. 그래서 54.0이라 쓰지 않고 얘는 54로 씁니다. 어, 그래서 답은 54. 아까 맞았나요? 네. 미안. 선생님이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잘했고, 그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길이가 35cm 네벌레 모양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장난감은 원래 길이의 2.5배. 2.5배 몇 배 하면 곱셈이죠. 가장 길게 늘린 장난감의 길이. 식은 35 곱하기 2.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로 곱셈을 해보자. 35 곱하기 2.5. 87.5요. 정답. 잘했어요. 80.5라고 쓰고 단위를 센티미터라고 쓰면 정답.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볼까요? 예선은 1시간에 20km씩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1시간 30분 동안 탄 거리인데 요거 1시간에 20km 탔다면 1시간 반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90, 원래는 비례식이야. 요거 한번 써볼게. 요거 이제 괜찮은 문제예요. 30km요? 일단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1시간에 20km면 1시간 30분은 1.5시간이 되겠죠? 대 거리, 네모 이렇게 비례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시간 대 거리는 시간 대 거리. 자, 그런 다음에 외항위곱, 그 다음에 내항위곱이 같다라고 해서 결국에 1 곱하기 네모, 네모는 20 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비례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비례식.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렇게 시간 대 거리는 시간 대 거리가 돼서 비례식을 쓸 수 있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1 곱하기 네모는 내항 2 곱하기 1.5와 같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0 그리고 단위는 킬로미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잘했고 6번을 볼까요? 6번 어느 식료품회사에 이전에 나왔던 음료수보다 용량은 1.5배 커졌대요. 그리고 가격은 1.3배 싼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음료수의 용량과 가격을 각각 구하세요. 자, 용량은 1.5배 커졌대. 그러면 250에다가 1.5를 곱한 결과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1.3배 싸졌대.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1.3배 싸졌어. 500 곱하기 1.3이요? 아, 선생님이 싼이 아니라 비싼이니까 맞아요. 비싼이니까 500 곱하기 1.3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거 곱할 때 이거 좀 잠깐 봐주세요. 여기서 소수점 한 자리인데 여기 0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0을 미리 1.5에 곱해준다고 생각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돼요.
그래서 25 곱하기 15. 500 곱하기 1.3도 요 10을 오른쪽에 먼저 곱해준다고 생각해서 50 곱하기 13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용량은 375ml고 음, 가격 천천히 계산해도 돼요. 일단은 375ml 정답. 650원이요. 그렇죠. 650원. 오케이. 잘했어요. 정답. 여기까지.